2021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소식 어제에 이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제 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요즘 뭐 모든 경제인들의 관심사가 또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우선 세계 석학들이 바라보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경제는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된 만큼 언젠가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GFC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 시점과 이 금리의 변곡점이 일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의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Anything decisive in tightening monetary policy until after the 2022 elections in November 2022. I think this is both the politics and the Fed's desire to test the ability of the US economy to operate at very low unemployment rates. And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high tolerance for some more inflation over the next 18 months, at least past the 2022 elections. 네, 연준이 계속해서 뭐 요즘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18개월은 이대로 간다. 왜 변수가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까?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정치적인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예. 바이드노믹스라고 하죠. 미국이 40년 만에 큰 정부로 급선회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습니다. 기존 예상보다도 훨씬 큰 부양책들이 GDP의 두 자릿수 비중에 해당하는 재정 집행을 포함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대로 재정 집행이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규모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먼저고요. 그다음이 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프리 삭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드노믹스 성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중간 선거는 부양책의 어떤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증세를 통한 세수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논쟁을 겪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미 공화당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 측이 대승을 거둔다면 바이드노믹스의 이 같은 부양책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이 부채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이라는 명목하에서 이 통화 긴축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때를 기점으로 추진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요. 역으로 미 중간 선거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적어도 2022년 11월 이후에도 한동안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에서는 그러한데 이 연준이 또 여기에 대해서 따를 건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죠. 이 최신 기준이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달 기준 1.7% 상승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했으니까 적어도 5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물가 상승률이 2%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때 이런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이유와 엮어 볼 수도 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이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지는 않을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또 이 코로나19 국면을 고려하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우려만큼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이번 GFC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앵크루거 전 IMF 수석 부총재와 제프리 삭스의 교수의 말 직접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People start going back to restaurants and buying their services and going into shops as they did, we may see prices rise for a little while, but it may be temporary. As then the supply comes on and we may go back to a more normal pricing situation. So I think in that uncertain outlook, it's very unlikely that we will see much of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in the short run. Now, of course, if inflation does pick up much faster, and if indeed there's no further surge, then we will see
an increase in the rate of interest rates, but I don't think that will happen quickly. Remain on the expansionary side of fiscal policy in the major economies. And as COVID 19 diminishes, if we are successful in containment and vaccination, a big if, but if we are successful, then I think we're going to have robust economic growth and we will have some inflation along with that. The inflation will not be serious. It will not be double-digit inflation. 두 사람 모두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심하게 염려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예, 요즘 뭐 뉴욕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은 것도 좀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금이나 디지털 화폐 같은 이런 다른 자산들에 대한 그런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그 제임스 리카즈 미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회 분석이었습니다. 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전망보다는 비트코인의 상승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테더, 그러니까 1테더를 1달러로 그대로 바꿔주는 이 가상화폐 테더에 대한 얘기였는데 예. 이 테더가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에 대해서는 폰지 사기라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우려를 했고요. 투자자로서 살펴볼 부분들은 이 제임스 리카즈가 금의 미래, 금의 귀환 같은 책을 내면서 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해왔는데 이번 GFC에서는 이 금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뉘앙스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리카즈의 발언을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I still recommend 10% gold. I used to recommend 20%, but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a point of a major breakout in the gold price. If you have 10%, you'll do fine. That's your inflation hedge. 네, 이번 그 GFC를 쭉 둘러봤는데 우리 그 신 기자가 판단하는 이번 GFC 총평을 한번 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번 자리에서는 금융에 대한 얘기를 직접 했지만 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한국이 나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현재 그 미중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관계적인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번에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콜드워라는 워딩이 이번 GFC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콜드워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반중연대로 불리는 쿼드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상당히 명확한 관점이 났죠. 제프리 sak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던 석학이긴 하지만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분명한 워딩이 있었고 이런 관계 설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GFC가 어느 정도 큰 통찰의 기회를 제공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